봄이 막 서울의 언덕길에 내려앉기 시작한 오후, 나는 또 그 익숙한 바퀴 소리를 들었다. 현관 구석에 남편의 검은 여행용 캐리어가 다시 자리 잡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다녀올게. 그 한마디. 포옹도, 입맞춤도, 보고 싶을 거야, 라는 말조차 없었다. 오직 현관문이 기계적인 소리로 천천히 닫히는 그 감각만이 남았다.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놀라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나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기 때문일까? 남편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나는 그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대화는 늘 공기 중을 맴돌았고 눈빛은 내 어깨 너머를 스쳤다. 그리고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그날 그는 공항으로 떠났고 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라고 했지만 그건 반쯤 진실이었고 반쯤은 핑계였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작별 인사를 피하고 싶었다. 현관 테이블 위에 남겨진 메모지. 식물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시장에 다녀오려면 현금은 거실 서랍에 있어. 금요일에 봐요. 딱딱하고 실용적인 말,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그 문장을 다시 접으며 나는 웃음도 눈물도 없이 침묵했다. 거울 앞에 선 나. 나는 여전히 44대 여자였다. 긴 흑발은 단정히 묶였고 회색 니트 원피스는 편안했지만 우아했다. 단정한 베이지색 슬리퍼, 손목에는 실크 리본이 감겨 있었지만 그 모든 장식들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답다고 느껴졌을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가운을 여며 매무새를 다듬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거실 복도를 돌아선 순간 그가 있었다. 남편의 조카, 준호.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있었다. 깔끔한 회색 맨투맨과 어두운 청바지, 한쪽 어깨에 메고 있는 백팩. 그 자체로 어울리는 조화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옷도 피도 아닌 그의 눈빛이었다. 또렷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고모. 너무 일찍 도착한 건 아니죠? 그 웃음은 편안했고 그 목소리는 젊었다. 하지만 그 친근한 한마디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 나는 그를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티포트를 들고 있는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 때문이 아니야. 그냥 혼자 남겨졌다는 공허함 때문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차가 식을 때까지도 가라앉지 않는 두근거림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나에게 책 취향을 물었고 나는 습관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 그는 나를 정말로 보고 있었다. 밤이 깊었고 나는 침실로 올라갔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그의 눈빛과 그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왜 이리 자꾸 기억하려 드는 걸까? 새벽, 꿈을 꿨다. 정확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누군가가 내 등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었다. 괜찮아요. 그날 아침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면서도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다시 마주친 건 준호였다. 회색 티셔츠에 스포츠 팬츠. 프라이팬을 돌리는 그의 어깨가 이질적이지 않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끓이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일상 같아서. 내가 테이블에 앉자 그가 건네준 머그잔.
그 순간 손끝이 스쳤다. 처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는 조용히 웃었고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책장 정리를 시작했다.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닦으며 괜히 분주한 척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온통 다른 데 가 있었다. 그는 거실에 있었다.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계속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움직임, 그의 기척, 그리고 간혹 내 쪽을 향하는 시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는 짧게 웃었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늘따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손이 본능적으로 옷장을 열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네이비 슬랙스를 꺼냈다. 귀에는 작고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입술에는 투명한 립글로스를 살짝 발랐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가 조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레몬차를 만들고 있었다. 땀이 맺힌 그의 목덜미, 적당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숨을 고르며 웃는 얼굴. 고모, 진짜 상쾌해요. 이 동네, 공기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건넸다. 그가 손끝으로 내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손을 뺐다. 하지만 그 미세한 감촉이 내 피부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방 안 깊숙이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내가 직접 썼던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에게, 나 자신에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던 감정들. 그중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읽었다. 그 사람의 눈빛에 나는 봄이 온 걸 알았다.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이 그리워서. 그렇게 무언가를 느끼던, 뭔가를 바라던 내가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늦봄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리는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간지렸다.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벌써 깨어 있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주방 한쪽에 기대어 있었다. 흰 티셔츠와 베이지색 린넨 바지. 단정하지만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그가 먼저 말했다. 나는 무심한 듯 끄덕였지만 심장은 조용히 소리를 키워갔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토스트와 과일을 먹었다. 나눴던 대화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 안에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끝,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짧은 침묵조차 익숙해져 갔다. 정오가 지나자 그는 잠시 산책을 하겠다며 나섰고 나는 정원으로 향했다.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단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졌다. 그러던 중 담 너머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동네 아주머니, 우리 옆집의 윤 여사였다. 매번 과일이나 빵을 건네며 들르는 그녀는 오늘도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이고, 여전히 이 정원 참 좋아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요. 눈빛이 좀 살아있어졌다고 할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다. 혹시 조카분 아직 계시죠? 네, 며칠 더 있다 갈 거예요. 그녀는 정원의 작은 창을 힐끔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젊은 눈빛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법이에요. 조심해요. 그녀는 인사하며 돌아섰고 나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더 많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접시를 정리하던 그의 손이 내 손목에 스쳤고 이번엔 나도 그 감촉을 외면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마당 벤치에 함께 앉았다. 달빛이 정원을 희미하게 감쌌고 바람은 느릿하게 움직였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고 그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연희 고모. 그 한마디에 나는 떨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깊었다. 무언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 시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이틀째 되는 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꾸만 일어났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침묵 속의 떨림, 그리고 그날 저녁 벤치 위 그의 목소리. 연희 고모. 그 짧은 부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 나를 다시 여자로 불러낸 그 이름의 울림. 내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나는 그 밤 등을 돌려 눕고 다시 천장을 보고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다. 아침이 되기 전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느리게 걸었다. 부엌엔 커피 향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없었다. 식탁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조금 걷고 올게요. 바람 쐬고 싶어서. 단정한 글씨체. 익숙해진 그의 필체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외투를 걸치지 않고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계절이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내 안은 시끄러웠다. 우리는 무언가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가 돌아온 건 정오가 넘은 시간이었고 나는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손에는 방금 사온 듯한 바삭한 바게트와 자두 몇 알이 들려 있었다. 시장에 갔어요. 고모 좋아하시는 거 있길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왜 피하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조심스러울까? 그날 점심은 말수가 줄었고 우리는 식탁에서 서로의 손을 피하듯 움직였다. 더 이상 우연한 스침은 없었다. 대신 눈치 보듯한 거리감만이 자리했다. 식사 후 나는 거실 정리를 핑계 삼아 그를 피해 다녔다.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메우고 먼지를 닦는 손길은 바빠졌지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결국 예전에 편지함이 들어있는 서랍을 다시 열었다. 남편에게 썼던 오래된 기념일 카드. 당신의 눈빛을 닮은 밤하늘이 오늘은 유난히 깊어요. 그 시절의 나는 아직 사랑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그 글고 위에 손끝을 댔다. 이제는 그 문장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나 자신이 낯설었다. 해질 무렵 그는 수리를 하겠다며 고장 난 전등 커버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나는 정원으로 나가 작은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공책과 펜이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다. 바람은 따뜻했고 나무는 조용히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요동쳤다. 그러다 문득 옆집 윤 여사가 등장했다. 이번엔 바구니도 없이 그냥 방문이었다. 고모님, 오늘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나는 그녀를 마당으로 초대했고 오래된 찻잔에 국화차를 따라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누군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말보다 먼저 변하거든요. 나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일어섰다. 그리고 떠나기 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요. 다만 건너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요. 정말 그 다리 다시 건너올 수 있는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부엌은 조용했고 그는 내 옆에 와서 앉았다. 함께 만드는 저녁. 고구마전과 무말랭이 무침. 소소한 메뉴였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접시를 정리하는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에 닿았을 때 이번에는 우리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짧은 정적. 그리고 그의 목소리. 연희 고모, 혹시 불편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전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여느 밤처럼 나란히 앉은 벤치. 오늘은 어깨가 조금 더 가까웠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손등이 내 손에 살짝 닿았다. 나는 그대로 두었다. 별이 빛나던 그 밤, 말하지 않은 고백들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늘은 흐렸고 창문을 흔드는 바람엔 약간의 습기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더 무거웠던 건 공기 속의 침묵. 며칠 전만 해도 익숙했던 고요함이 이제는 불안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목에 감겨있던 실크 리본을 조용히 풀어내며 무의식 중에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를 다시 보았다. 며칠 사이 내 눈빛은 바뀌어 있었다. 조금 더 깊고, 더 맑고, 더 위험하게. 부엌으로 내려가자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테이블에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깨에 걸친 얇은 가디건, 부드럽게 정리된 머리, 익숙한 그 미소. 잘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보다 더 많은 게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사과 조각 몇 개, 토스트, 그리고 묵직한 침묵. 그날의 대화는 더 조심스러웠고 그 침묵은 더 의미심장했다. 어제의 손끝이 오늘의 거리를 정했고 우리는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정제된 말투를 썼다. 그가 말했다. 아마 내일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일이 있어서요. 원래 계획보다 좀 빨리. 나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다만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래요. 가야죠. 그는 내 반응을 살피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오쯤 그는 마당을 돌보다가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 나는 거실에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어폰을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 그 순간 그와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쓸쓸하게 되감기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을 결심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흰 블라우스에 검은 A라인 스커트를 입었다. 허리에 매듭진 얇은 리본 벨트, 그리고 아이보리색 구두.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옷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떤 눈빛으로 밖에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네 시장을 돌며 연두빛 상추, 단단한 배추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괜히 천천히 걸었다. 혹시라도 그가 마당 어딘가에 서 있을까 봐
하지만 돌아온 집은 조용했다. 현관에 들어서며 한숨처럼 내뱉은 말. 이제 끝이야? 방에 들어서니 그의 작은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도서관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메모는 단순했지만 나를 흔들었다. 왜 자꾸 이렇게 평범한 척을 할까? 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는 걸까? 나는 그가 없는 틈을 타 그의 방에 들어갔다. 일부러는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를 한번 보고 싶었다. 침대는 반듯했고 베개는 아직 따뜻한 듯 푹 꺼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엔 내가 며칠 전 빌려준 시집이 열려 있었다. 거기 작은 접힌 모서리. 펼쳐진 페이지의 구절은 이랬다. 그대가 떠난 뒤에도 나는 그대의 눈을 따라 걷는다. 그 길 끝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책을 조용히 덮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왔다. 해가 질 무렵 그가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파프리카를 썰었고 나는 버섯을 볶았다. 동시에 손이 닿았고 이번엔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식사 후 정적을 깨고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마지막이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마당 벤치로 향했다. 별이 뜨기 시작했고 나무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이번엔 정말 가까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가 말했다. 연희 고모. 아니, 그냥. 연희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건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그 말은 입맞춤보다 더 깊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기댔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 없이. 그날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방 안을 푸르게 물들였다. 나는 한동안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일까?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둔 시계는 오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이른 아침의 공기가 살며시 내 얼굴을 스쳤다. 향기롭고 선선했다. 이런 바람도, 이런 정적도 오늘이면 끝이구나. 부엌에 내려가니 그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머그잔 하나와 또 다른 작은 쪽지. 아침 공기 좋더라고요. 조깅 좀 하고 올게요. 연희 씨,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번엔 고모라는 말이 없었다. 그게 더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향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는 걸까? 이 순간이 평생 기억날 것 같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운동복 차림에 그가 웃으며 들어왔다. 오늘따라 시간이 빨리 가네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너무 조용해서 그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나와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찜, 된장국, 고등어구이. 언제나처럼 익숙한 메뉴였지만 손끝은 자꾸만 떨렸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마주봤다. 준호 씨.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었다.
정오가 되기 전 그는 짐을 다 쌌다. 작은 캐리어, 배낭 하나, 그리고 내 마음속 커다란 공허함. 현관 앞에 서서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연희 씨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평소처럼 걷는 길인데도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 만난 거리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바람만이 우리 주변을 감싸 안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는 캐리어를 옆에 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잘 지내요. 부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손끝을 들어 작게 흔들었고 그는 미소로 답했다. 버스가 멀어지며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나도 천천히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리를, 건물을, 공기를, 나무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억하려 애썼다.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이건 어떤 잘못도 아니다. 그저 내가 나로 다시 살아난 시간이었을 뿐이다. 쓰고 나니 숨이 쉬어졌다. 오후, 옆집 윤 여사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떠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래 바라보지도 캐묻지도 않았다. 다만 내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그 사람이 떠나도 당신 안에 남는 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그걸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다. 평범한 찌개와 나물 반찬.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익숙함이 아니라 생경한 해방감 때문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정원 벤치에 앉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잊지 마요. 나는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은 지금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잊지 않기로 했다.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그 어떤 후회도 없이,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